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하락을 염려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만물을 뚫었습니다. 자, 과연 골든 크로스의 힘일까요? 아니면 블룸버그의 힘일까요? 일단 뚫어서 다행이고요. 이것이 부디 임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는 길이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내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영화 컨텐츠 배급 플랫폼인 무비블록이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인 코박을 인수하고 또한 운영 파트너로서 컨설팅 기업인 블록72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암호화폐 MBL은 무려 34%가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한 골치를 앓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안이 중요한 의료 데이터를 다루고 구 물품의 수요와 공급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언론인 인민일보는 코로나 전쟁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와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소식이 또 있습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중에 F코인이라고 있습니다. 1세대 채굴형 거래소인데요. 최근에 운영 중단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정난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는 것은 닫는 것인데요. 거래소 사용자들의 돈을 돌려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거래소 운영을 중단한 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금화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한 보안업체가 F코인, 비트코인 콜드 월렛을 확인해본 결과 잔액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코인들은 작년에 전부 다 출금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현금화를 신청한 고객들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다려야만 그들의 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돈이 묶인 사람들은 속이 타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중국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 금융 대출 프로토콜 중에 BZX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네트워크 공격을 받으면서 이더리움 약 2399개를 손실했다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돈이죠. 자, 이것도 해킹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해야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245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바로 반등하면서 270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45달러에서 매수를 들어갔어도 이 수익이 상당했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떡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한 분석가의 분석이 있어가지고 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지지선을 잘 지켜낼 수 있으면 앞으로 200%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분석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 잭이란 분석가가 분석을 남긴 것입니다. 자, 다음 6개월치를 이렇게 미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166달러에서 168달러까지 조정이 와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211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더리움은 3월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잘 버텨주면은 이런 식으로 떡상해가지고 6월에서 7월 사이 7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몇 달만 지켜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이더리움에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는데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떡상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 사이트 운영이 잠시 정지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데서 오는 시스템 과부하 때문이었었다라고 짜오짱펑은 최근에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인기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참고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암호화폐 보유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공의 인구 10.7%, 가나 및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7%에서 8% 정도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아공 소재 P2P 비트코인 거래소 팍스풀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금융 시스템에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며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인근 국가에 송금하는데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짐바브웨는 법정화폐 및 경제 불안으로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미그로스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투자 포트폴리오로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당연하게 스위스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보다 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사에 응한 30세 이하 투자자 중에 13%가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더 늘릴 것이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들의 삶을 위한 선택, 그리고 한쪽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암호화폐를 채택해 나가고 있는 비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그 약간의 이자가 주어지는 투자 상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갈 곳 잃은 돈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비트코인 캐시 채굴세를 걷는 방안에 대해서 투표가 진행되게 될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로저버는 나는 기존 비트코인 캐시 채굴서 제안서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제안서에 자신의 이름이 사용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커뮤니티 소통의 부족을 의미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com은 12.5%나 되는 채굴세 제한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이벤트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crypto.com에서 아톰을 상장하면서 50%를 할인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crypto.com 앱이나 거래소를 통해서 가입을 하신 후 거래소에서 CRO 토큰을 스테이킹 하신 후에 스테이킹한 수량에 맞게 아톰을 50% 할인되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벤트 및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crypto.com 사용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제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화폐 수탁 업체죠. bitgo가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하버를 인수하게 되었다는 소식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전문 분석 업체 인투더블록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 개수가 사상 처음으로 7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70만 3075개인데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그런 수치라고 하는데요. 물론 비트코인 지갑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서 들고 갈 생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10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는 14만 4297개입니다. 부럽네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죠. 그가 최근에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비트코인 상승 재료로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클 블룸버그가 제시한 사회보장국 개혁 공약은 세부사항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퇴직연금의 지급기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뚜렷한 자금 지원이 없는 퇴직연금 개혁은 연금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마이클 블룸버그의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경제는 크게 위축되는 동시에 비트코인 투자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 미디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블룸버그의 공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앞으로 암호화폐에 적용하게 될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겠다라는 제안도 남겼다라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금융서비스 부분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의 개념 시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고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틀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암호화폐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의 연금 고갈을 앞당겨가지고 미국 경제를 위축시킨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연금은 박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스트림의 연구원이 이번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있는 보안상 취약점을 찾아냈다라고 하는데 이 검증 프로그램이 불완전해가지고 민감한 거래 데이터를 검증할 때 프로빙 및 타이밍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다가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죠. 자, 과연 상용화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지 혹은 상용화가 될 수는 있을지 여러가지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월가의 금융평론가죠.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이 이제 4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참고로 2012년에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가격 상승을 예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보수적인 관점이었다. 내가 다시 보니까 40만 달러 정도는 갈 것 같아 라고 의견을 바꾼 것인데요. 40만 달러 가면은 진짜 좋겠네요. 제 방송도 더욱더 잘 되겠는데 그때쯤 되면은 정말 새로운 많은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일단은 2만 불을 뚫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코인데스크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을 내는데요. 9,825달러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하락 전망이 약화되게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 넘어갔죠. 그러면은 하락 전망은 약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골든크로스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 이 비트코인,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가는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26,000달러까지 상승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펼쳤는데요. 그가 이야기하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작년이었죠. 50일 이동평균과 200일 이동평균의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비트코인은 이 2달 내에 60일 내에 170%나 급등할 수가 있었다. 이런 걸 기조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앞으로 2달 내에 26,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기분 좋은 소리였습니다. 물론 역사가 반복되리라고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상승 추세에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암호화폐 분석가들 중에서도 꽤 인정을 받는 분석가라고 볼 수 있는 크립토랜드, 앞선 분석과 거의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목표는 28,000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사람의 분석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몇 달 전에 크립토랜드는 이런 분석을 냈다가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8,600불이었는지 8,700불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나지만은 그 가격을 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9,500불대까지 쏠 것이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도 그가 맞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었던 분석가 중에 혼 헤얼스라는 분석가가 있었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9,500 아래로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롱을 칠 것이다. 지금쯤이면 대박 났겠네요.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열려있는 CME 갭 1475불입니다.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죠. 10,000불 넘었으니까 1475불까지 열심히 한번 대박으로 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는 마진 거래소별 롱숏 포지션 비율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롱이 78%, 비트맥스는 60%, 바이낸스는 58%로서 3개의 마진 거래소에서 전부 다 롱이 높은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보다 2배가 더 높은 그런 상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세력들이 이렇게 롱에 걸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10,000불을 넘어가지고 기분 좋게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암호화폐 가격 상승 및 시장 발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좋아요 버튼과 특히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물을 드셔도 좋고 스트레칭도 해주시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